부천시가 지난달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상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김포시가 올해 인구 50만 명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총선 구도의 변수가 늘고 있습니다. 현역 중진 의원의 험지 차출 가능성에 선거구 조정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 평화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상동 일대에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지난달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자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소니픽처스 등 사업 계획안에 담긴 콘텐츠 기업들이 실제로 영상단지에 입주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천시가 본계약 이후 6개월 동안 약속한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지만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강제 조항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분명함을 다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의무, 법적인 조항들은 다시 한번 주거와 산업, 문화 콘텐츠 시설이 단지 내에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정체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참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상문화단지냐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경제산업단지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온전히 주거단지냐 이러면 또 아닌 것 같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돼 있어요. 부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듭한 끝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저희가 원하는 영상문화단지는 영상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이번 회기에 매각안이 부결될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매각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12월달 정도 돼야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내년도에 아마 재산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한 달 차이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사실 예산에 반영해 쓸 수 없는 한 달 차이이지만 그러한 미묘한 기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해주실 거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결국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고심 끝에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는 16일이 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딱 90일이 남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한된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들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 지역인 계양은 어떨까요?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양 지역은 현재 인천에서 총선 움직임이 가장 저조한 선거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계양갑 지역은 1명, 계양을 지역은 2명이 각각 이름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계양갑 지역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장백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계양을 지역은 자유한국당 윤형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대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 계양갑 지역은 효성동과 작전동, 작전 서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미달에 따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 중동 강화 옹진 지역과의 통폐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를 포함하고 민주당 중진으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계양을 지역구도 최근 송 의원의 험지 차출론이 부상되면서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만약 현실화가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최근 계양 지역구에 대한 다양한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펼쳐질 총선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에 진입할 경우 전국에서 17번째로 대도시의 이름을 올리게 될 텐데요.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 개발 전략을 짜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기자, 김포시가 인구 40만에 육박했다는 소식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40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벌써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김포시의 인구는 총 43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예. 김포 그 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요. 45만 7,400명이라고 하는데요. 김포 인구가 40만을 넘었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게 지난 2018년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해에만 김포시에서 총 14,000여 명이 늘었다고 하니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1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구 50만을 달성하는 것은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평이 지배적입니다. 예,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도시 규모가 달라지면 그만큼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50만 도시가 되면 이제 대도시로 규정을 합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에 진입을 할 경우에 전국에서 17번째로 대도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구 50만 도시가 되면 대도시 행정 특례에 따라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권한 일부를 김포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업무가 18개 분야에 42개 사무에 이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공사나 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예. 또 각종 지역 개발 사업들을 위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간단한 인허가들은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재정상 특례도 받아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행정기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 이 실국 설치 개수도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체적인 인허가 업무부터 또 행정기구 변화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50만 인구 시대를 앞두고 김포시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바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김포시 도시 기본 계획만 좀 놓고 보더라도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지금까지 주요 현안들은 이제 김포시 2020 도시 기본 계획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올해는 2035 그러니까 2035년을 대비해서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로 이제 수립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김포시는 지난해 6번에 걸쳐서 시민 계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도시 기본 계획안을 구상을 했고요. 또 오는 5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또 기관 협의도 거쳐서 9월쯤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자족 신도시 220만 평 조성입니다. 정 시장은 임기 내에 한강 신도시와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스마트시티 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그 연장 계획안도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계획도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3개 권역에 맞는 개발 방향도 또 새롭게 설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은 신년 구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공정한 경제 성장,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 이런 것들을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서 2035 기본 계획에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 앞으로의 구상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 평화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로 추진해온 개성관광 실현 서명 운동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대북 교류 사업 추진 방향으로 개풍 양묘장 조성과 북측 농촌개발 시범사업 대북 제재 면제,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DMZ 국제평화지대 대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 부지사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끊임없이 북측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신년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경기도만의 색깔을 지닌 구체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를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남북 공동 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며 올해는 사업 진척을 위해 실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사는 또 북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군 사령부 승인 등 행정적 절차도 마무리해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북측은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에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군 사령부 승인을 포함한 행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년간 임무를 마친 소방구조견 대다미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맹활약했던 대다미는 이제 새 가족을 찾아 떠났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늠름한 모습의 대다미. 올해로 구조 경력 7년째 베테랑 구조견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구하는 등 그간 5명을 구조했고 총 228번의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람의 감정까지 읽는 영리한 구조견입니다. 구조견은 가서 막 짖습니다. 그런데 대다미는 약간 그런 교감이, 그런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할머니 보고서 일단 안정한 다음에 제가 근처에 오도록 저한테 신호를 줍니다. 좀 배려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다미는 올해로 10살,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입니다.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에는 힘이 들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보호자를 맞아 남은 견생을 보냅니다. 새 보호자는 은퇴한 군견을 입양해 5년간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떠나보낸 제 은퇴 군견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를 계속 기리면서 너와 같은 아이들을 계속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무를 성실히 마친 대다미. 이제 남은 시간을 보호자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이르면 오는 3월 지역화폐를 출시합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각각 예산 7억 8천만 원과 5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30만 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결제액의 4%,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2%를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 이로써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5곳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유해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성분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성기능 개선제와 다이어트 의약품, 근육 강화제 등 건강기능식품과 참기름, 조개젓, 면류 등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4일 김포에서 새해 첫 구인 구직 행사가 열립니다. 14일 오후 2시 시민회관 3층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 행사에서는 지역기업 7곳이 참여해 6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이력서를 갖고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사회적 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단체는 1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운영기관 약정 체결식을 했는데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의 봉사활동을 돕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터와 사람들은 오는 2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업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를 맞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 30곳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국공립교육기관과 직속기관, 치유기관과 청소년 한부모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 등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0곳은 오는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직원들이 방학을 맞은 단지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밥상을 차려주는 특별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포 양촌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방학 동안 점심을 차려주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겨울에도 지난 7일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LH, LG 헬로비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차려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한 달 동안 이어지며 점심 식사 외에도 체육교실, 요리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전날보다 더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화요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 동안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중반까지 이맘때 수준의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포근했던 탓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화요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요일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 찬바람이 불며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화요일에 서해상 하늘도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